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청 소식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첫 이 설명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이 정착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재외 국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재외 국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재외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크게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이용한다라든가 어쨌든 디지털 서비스 이런 거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의 그 휴대폰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계좌, 통장 계좌가 있어야만이 본인 인증이 가능했죠. 근데 본인 인증제도 이 디지털 서비스를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이 재외 공간에서도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5월 달부터 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금융 인증서를 통해서 이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 디지털 서비스, 뭐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이런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해외 이주 신고 법령을 정비를 했다. 이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 한국 국민이 해외로 장기 이주를 할 경우에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신고와 관련된 절차라든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뭐 이런 것들을 좀 편의성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해서 이 법령을 정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9일입니다. 지자체 대상 재외동포 정책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착에 관련된 그런 지원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청 관계자들하고 인천, 경기 등 9개 이 광역단체, 그리고 제천 등 10개 기초단체, 이 동포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주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향후 대한민국과 이 재외동포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 동포청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자. 그래서 참석한 이 지자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 재외동포청과 그리고 국내 동포 이 민생 현장에 접점해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 동포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책 설명을 통해서 이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이 지방정부 간에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현안과 그리고 국내 정착을 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23일인데요. 해외 이주 신고 법령을 정비를 했다. 그래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해외 이주 법은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이주 신고, 또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혼인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 또 취업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 또 이외 목적으로 출국해서 영주권 등 이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재외동포청 또는 관할 이 공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 이주 알선업을 하려는 경우 재외동포청에 또 등록도 해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은 4월 23일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해외 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쭉 정리를 해보니까 총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는데 이를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을 해서 상한을 설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해서 국세 납세증명서, 관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해외 이주 확인서 이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을 했다. 네 번째는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를 했다. 마지막 5번째는 해외 이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혼선을 빚었던 일부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이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 동포 민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내용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3일요, 재외국민, 네, 5월부터 이 국내 계좌 또 휴대폰이 없어도 이 금융인증서 발급받아서 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재외 공간을 통해서 이 본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일단 재외동포청하고요, 금융결제원이 이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이제 본격 실시를 한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수단인 이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 국민도 이 재외 공간에서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재외 국민도 국내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네, 디지털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SNS 뭐 이런 서비스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외 공간 금융 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24년 3월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고요. 4월 중 재외 공간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 운영 테스트를 거쳐서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은 재외 국민은 가까운 재외 공간에 방문을 해서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권,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 또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외동포청 소식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이렇게 정책 설명회도 갖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런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현안과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동포청에 어쨌든 동포 정책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대표 변축장 김영필이었습니다.